이 정도로 단호하면 진짜 끝난 거겠죠? 진짜 진심을 다해서 장문의 카톡도 보내보고 연락도 해보고 그래도 칼같이 끊어내고 아무리 매달려도 너무 차갑게 단호하게 이별 통보 받으셨어요?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아마 여러분이 이 상황에 처해 계실 겁니다.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의 80%는 이 고민을 기본적으로 갖고 오세요. 일단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상대가 단호하다는 거 그 자체만으로는 재회 가능성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의외죠? 단호할수록 끝이라고 다들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단호하게 헤어졌는데도 재회하는 유형이 있어요. 그리고 재회하지 못하고 정말 끝나는 유형이 있습니다. 오늘은 단호한 상대와 재회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 세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단호한지. 두 번째, 단호한 그 사람의 재회 가능성 판단하기. 세 번째, 그럼 지금 우리는 당장 뭘 해야 하는지. 이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이거부터 알려드릴게요.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단호할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단단히 오해를 하세요. 여러분, 단호하다는 게 나한테 마음이 없거나 나를 싫어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오해를 하세요. 우리 헤어짐을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 한번 대볼까요? 헤어지자는 말은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연애하면서 그 사람이 나한테 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말이잖아요. 이걸 그냥 어영부영 웃으면서 우리 그냥 헤어지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헤어짐을 입 밖으로 꺼낸 건 나름대로 각오를 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단호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이 단호함이 진짜 끝이라는 건지 혹은 내가 또 너한테 흔들릴까봐 상처받을까봐 나를 방어하는 용도의 단호함인지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해요. 간단하게 말하면 진짜 끝인 단호함은 감정이 없습니다. 차분하고 담담하게 정리해요. 화도 안 나고요. 근데 방어적인 단호함은 조금 날이 서 있어요. 나한테 필요 이상으로 쌀쌀 맞거나 날 과하게 차단한다거나 괜히 더 모지게 말을 한다거나 내가 여기서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또 마음 약해질 것 같으니까 미리 벽을 치는 거예요. 너무 단호하게 끊어내려고 애쓰는 건 아직 흔들릴 여지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린 이걸 구분해서 재해 가능성을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만 보고 그 사람 나한테 아직 마음이 있구나 하고 연락하시러 가시면 100% 망합니다. 끝까지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굳이 차단까지 할까요? 마음이 없으면 그런 것도 안 합니다. 예외적으로 내가 스토킹 수준으로 매달렸거나 연락했다면 그건 좀 다른 거죠. 아무튼 차단과 단호함은 당연한 겁니다. 그저 내가 스스로 무너지지 않으려는 방어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단호한 모습만 보지 마세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단호하고 차가운 태도 그 뒤에 있는 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재해 가능성 판단해 볼까요? 이게 핵심인데요. 그 사람이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를 감정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준으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먼저 재회 가능성이 높은 쪽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헤어졌는데도 완전히 못 끊어낸 사람. 아까 말한 것처럼 날 차단해놓고 안부를 궁금해한다거나 굳이 SNS를 다 차단하진 않거나 연락은 칼같이 딱 끊어내는데 막상 만날 일이 있으면 눈도 못 마주치고 뭔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사람. 완전히 정리된 사람은 이렇게 어정쩡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어정쩡하다는 건 아직 마음 한쪽이 덜 다쳤다는 거예요. 둘째, 헤어진 이유가 반복 상황인 경우, 싸움이 잦았다거나 타이밍이 안 좋았다거나 서로 지쳤다거나 이런 반복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다면 그 반복 상황이 끊어질 수 있는지 혹은 해결책이 있는지 이에 대한 해결책이 명확하게 생기면 그 사람의 마음도 바뀝니다. 그 사람의 마음도 바뀔 수 있어요. 근데 꼭 이 말만 들으면 저 이제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왜 그런지 알고 있고 제가 다 맞춰줄 수 있어요.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런 연락을 하죠. 나 지금까지 너한테 너무 감정적으로 대했던 것 같아. 나 근데 이제 바뀔 수 있어. 다시 만나자. 하는데 그걸 그 사람이 어떻게 믿냐고요. 이런 말로는 그 사람이 재회에 대한 판단이 들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락 하지 마세요. 세 번째, 그 사람한테 당신이 대체 불가능한 경우 당신을 만나면서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면 혹은 뭔가 변화가 있었다면 이런 건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돌아보고 후폭풍이 옵니다. 이런 건 절대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자, 이제 반대로 재회가 불가능한 경우도 말씀드릴게요. 첫째, 연애가 그 사람한테 숙제처럼 느껴졌던 경우 이게 제일 마음 아픈 신호라서 별표 쳐두세요. 관계에서 한쪽이 뭔가 계속 해달라고 요구하고 서운함을 쌓고 확인받으려고 하면 상대는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일을 한다고 느껴요. 그렇게 쌓인 피로는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똑같은 문제로 너무 오래, 너무 많이 싸운 경우. 근데 근거 없는 미래만 이야기하면서 매달렸던 경우. 연애는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거기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야 라는 확신을 여러분의 매달림이 만드는 겁니다. 그건 진짜 돌리기 어려워요. 세 번째, 정말 아무 감정 없고 정말 담담한 단호함의 경우. 그 사람이 나한테 화도 안 내고 미안하다고도 안 하고 그냥 아무 말 없이 차분하게 정리한 경우. 여러분, 이 미움과 화라는 건 결국엔 관심이거든요. 근데 이런 무관심은 나한테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제 불가능한 경우인데 그럼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요. 포기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한 건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문제가 뭔지 알아야 내가 앞으로 이 사람과 다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목표가 어딘지도 모르고 달려가면 위험하겠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서 저는 제 가능성이 있는 경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 주목하세요.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뭘 해야 하느냐 이거예요. 이걸 잘 못하면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 기회를 날려버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해 보세요. 순서가 있어요. 이걸 거꾸로 하면 무조건 망칩니다.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그 사람한테 사과하고 연락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감정부터 알아야 됩니다. 진짜 이 사람이 없어서 내가 공허한 건가? 아니면 진짜 그때 사랑받았던 그 기억 때문에 내가 잊지 못하는 건가? 비슷해 보이지만 이 말은 다릅니다. 헤어지면 누구나 공허하고 외로워요. 근데 외로움이랑 그 사람을 향한 진심은 다른 거예요. 나의 감정도 모른 채 그 사람한테 재회 얘기를 하게 되면 상대의 반응부터 보고 그 사람의 단호함을 봤을 때 여기에 휘둘려서 안 되겠지? 하고 지레 포기하거나 반대로 오히려 더 매달리고 연락하게 됩니다. 진짜 내가 진심을 다해서 한 번만 연락해 봐야지 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내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정말 이 사람과의 재회를 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내가 이 사람을 꼭 만나야겠다라고 정했다면 이제 두 가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별이 내 잘못인 경우, 내가 실수했거나 상처를 줬거나 해명을 해야 되는 경우, 이건 오랜 시간을 끌면 안 됩니다. 빠르게 어느 정도는 풀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다들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잘할게, 이렇게 반성문처럼 말하는 거예요. 이런 반성문은 그 사람 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들어봤겠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하냐?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짚고 그때 그 사람은 어떻게 느꼈는지,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며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관계가 어떨지 정말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그 사람 입장에서 얘가 진짜 깨달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그 사람한테 최소한의 믿음을 줄 겁니다. 두 번째, 단순 변심이나 권태로움, 지속적인 지침으로 헤어진 경우, 이게 사실 훨씬 많아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이 경우에 속해 있다면 절대 매달리지 마세요. 무조건 역효과입니다. 대부분 이런 분들이 갑자기 헤어졌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라는 건 없어요. 그 사람은 여러분한테 한순간의 실망으로 떠난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차곡차곡 쌓아놓던 그 서운함과 피로감 때문에 헤어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더 매달리고 연락폭탄을 계속 날리면 원래 쌓여있던 그 피로 위에 한 단계 더 쌓아버리는 거예요. 얘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이렇게요. 그래서 학을 떼고 나한테 더 차갑고 단호하게 구는 겁니다. 이럴 땐 그냥 인정하셔야 돼요. 지금은 약간의 시간이 필요한 구간이라는 걸요. 우리의 목적이 뭐죠, 여러분? 우리 당장의 슬픔과 이 힘든 감정을 제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회잖아요. 재회하고도 그 사람이랑 이쁜 연애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달리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좀 더 성장하는 시간으로 써야 해요. 그 사람이 기억하는 지치게 하는 나의 이미지를 새로 덮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몇 주 뒤에 마주했을 때 얘가 좀 새로워진 것 같네?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렇게 느껴지게 해요. 물론 그게 쉽지 않죠. 연락 안 하고 버티는 그 하루가 얼마나 힘든지 저도 잘 압니다. 대부분 그 사람한테 다른 사람 생기면 어떡해요? 그 사람이 저에 대한 마음이 다 식어버리면 어떡하냐고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단호한 그 사람한테 더 매달려서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게 여러분을 더 힘들게 하지 않을까요? 나부터 돌아보고 그 다음 우리 관계를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나부터 이 재회에 대해서 생각해보세요. 정리할게요. 단호함만 보고 재회를 판단하지 마세요. 단호한 사람, 차가운 사람, 그 뒤에 뭐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과 재회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감정과 이미 해봇을 많이 했던 경험, 오랜 연애 기간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외를 하려고 한다면 먼저 내 마음부터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결정하세요. 사실 위의 것들을 또 머리로는 아셔도 사실 쉽지 않으실 거예요. 막상 내 상황은 지금 어느 쪽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 연락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이런 건 또 다른 문제예요. 나의 연애, 그 사람의 성격, 헤어진 이유, 두 사람 사이의 연애 히스토리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럼 이대로 하면 100% 제외될까요? 100%라는 곳을 가지 마세요. 당연히 사귀지 않을까요? 다만 이 영상을 보고도 혼자 판단이 안 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둘 테니까 상담 문의해보세요. 근데 그건 그때의 얘기고요.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내가 정말 이 제외를 할 건지부터 생각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범쌤이었습니다.